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젊은 날에 치열했던 열정은 식어버렸고 남은 것이라곤 회한과 무기력뿐이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나이 60을 넘기면 인생이 내리막길로 접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기회는 없을 것이고 운이라는 것도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깊은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 정막 속에서 사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봄을 향한 가장 격렬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두 번째 삶의 시작점입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평생 꼬여만 있던 운의 실타래가 기적처럼 풀리기 시작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운이 풀린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하고 사소한 그러나 결정적인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운이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4가지 결정적인 징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가지치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고독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둘째, 입을 여는 횟수가 줄어들고 남의 말을 듣는 귀가 열리며 말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셋째, 내 주변의 사소한 공간과 물건들을 정갈하게 다루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넷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현재를 긍정하는 마음이 깃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63이 된 김영수 씨는 평생을 영업직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울려댔고 주말이면 각종 모임과 경조사를 챙기느라 파김치가 되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곧 재산이고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많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베란다에 놓인 화초 하나를 무심코 닦아주게 되었습니다. 먼지 앉은 잎사귀를 하나하나 닦아내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그는 생전 처음 느끼는 고요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가 불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요함을 즐기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시점부터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고 소원했던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소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에게 찾아온 이 변화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운이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징조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가지치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고독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던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중 가장 무겁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짐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60 이전의 삶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덧셈의 삶이었다면 60 이후의 삶은 나에게 진정 소중한 사람만 남기는 뺄셈의 삶이어야 합니다.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여기 이민정 씨의 사례를 봅시다. 이민정 씨는 평생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동창회란 동창회는 다 나가야 했고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의 부탁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웠고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고 만나고 돌아오면 기이 빨려 며칠을 알아눕곤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면서 이민정 씨에게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나갔을 모임인데 갑자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뻔한 자랑이나 늘어놓고 남 험담이나 하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책 한 권을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왕따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모임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관계들이 떨어져 나간 빈자리에 진짜 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준 한두 명의 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는 에너지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젊을 때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찾습니다. 내 안이 비어 있으니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음으로 그 공허를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내면이 성숙해지면 더 이상 타인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나쁜 인연들이 꼬입니다. 사기꾼이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이 풀릴 때는 내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쁜 인연들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건강한 몸에는 병균이 깃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이 떠나간다고 해서 혹은 연락 오는 곳이 줄어든다고 해서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잡초가 뽑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허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모임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단단해지면 나와 결이 맞는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 이후 인간관계의 제1원칙입니다. 둘째, 입을 여는 횟수가 줄어들고 남의 말을 듣는 귀가 열리며 말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속물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말이 아닌 행동과 베풀므로 증명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운이 나쁠 때는 말이 많아집니다. 자신을 변명해야 하고 남을 탓해야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아지고 그 실수는 결국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면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소문난 잔소리꾼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일하는 꼴을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훈계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 자식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토를 달고 지적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이라 믿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은퇴 후 그는 큰 병을 앓으며 한동안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강제로 침묵하게 된 그 시간 동안 그는 처음으로 남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불평 속에 담긴 외로움을 들었고 자식들의 반항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을 멈추니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뒤 최 부장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즉시 화를 내는 대신 한 호흡 들이마시며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양은 줄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감과 따뜻함은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입을 화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은 내 생명 에너지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 신세 한탄을 하는 말은 내 운을 깎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도 턱하고 멈춰집니다. 내 귀가 정화되고 내 마음이 정화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뱉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긍정과 감사의 언어가 채워집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뇌파까지 안정시킵니다. 좋은 파동은 좋은 파동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좋은 말을 쓰면 세상은 나에게 좋은 일로 보답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말수를 줄여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2배로 늘려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의 틈새에서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말로는 전해지지 않던 진심이 보일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은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금과 옥조와 같은 진리입니다. 고요한 입과 열린 귀, 그것이 여러분의 말년을 품격 있게 만들고 행운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셋째, 내 주변의 사소한 공간과 물건들을 정갈하게 다루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운명학적으로 볼 때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방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정돈되면 주변도 정돈됩니다. 반대로 주변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되고 운도 트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운이 막혀 있는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쟁여둔 잡동사니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기운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기는 순환해야 하는데 잡동사니들이 기의 흐름을 막고 탁한 기운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의 분들을 보면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옷장을 뒤집어 안 입는 옷을 버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매일 쓰는 그릇을 정갈하게 닦기 시작합니다. 박정숙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커튼을 닫아두어 대낮에도 컴컴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 파묻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쏟아진 햇살에 비친 먼지를 보고 그녀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지를 닦는 것이었지만 하다 보니 묵은 때를 벗겨내고 싶어졌습니다. 부엌의 기름때를 닦아내고 화장실의 물때를 제거했습니다. 죽은 화초들을 정리하고 남편의 유품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중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땀 흘려 청소하고 나니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해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밥맛이 느껴졌습니다. 정갈한 찻잔에 차를 마시는데 자신이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간이 변하자 그녀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사라지고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새로운 취미를 배울 의욕이 생겼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그녀의 뇌를 긍정적으로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쾅쾅 던지듯이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낡은 찻잔 하나라도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쥐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운이 따르지 않을 리 없습니다. 물건에도 영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아끼고 사랑해주면 그 물건도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공간의 미니멀리즘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님을 깨닫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꽉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따를 수 없듯이 꽉 찬 집에는 더 이상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고장난 시계가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가 나간 그릇을 아깝다고 계속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1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옷장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정체된 에너지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물건들을 정성을 다해 닦고 관리하십시오. 현관을 깨끗이 하여 좋은 운이 들어오는 길을 닦으십시오. 침실을 아늑하게 하여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게 하십시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청소와 정리가 여러분의 꽉 막힌 운의 혀를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맑은 정신이 깃들고 맑은 정신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 올바른 판단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과 번영으로 이끌 것입니다. 넷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현재를 긍정하는 마음이 깃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불행하게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시차 때문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공포로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 시차 적응에 실패하면 현재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며 과거를 곱씹는 사람치고 지금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라며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시계를 지금 여기에 맞춥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수용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실패했던 과거도 아쉬웠던 선택도 모두 내 인생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고 껴안는 것입니다.
강철수 씨는 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전 재산을 날린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더라도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친구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분노로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병이 생겨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나고 우연히 옛 사진첩을 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속에서도 아이들은 웃으며 자랐고 아내는 곁을 지켰으며 자신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작은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그래도 잘 버텼다. 그것도 다 내 인생이었다. 이것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위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 파티에이모 FATI, 즉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필연적인 것을 견디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강철수 씨가 과거와 화해하자 그의 표정은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펴지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편안한 기운을 느꼈고 다시금 그와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소일거리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에서 큰 기쁨을 찾았고 거기서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과 나누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운이 풀린다는 징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액땜했다라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라고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게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날이 개면 날이 개서 좋다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니 세상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운이 없는 사람은 맑은 날에는 가뭄 걱정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홍수 걱정을 합니다. 스스로 불운을 불러들이는 셈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태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주어진 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는 감사함.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자금이자 행운의 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로 찌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안으로 굳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깨에 힘을 빼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이만하면 괜찮다. 내 인생 참 열심히 살았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긍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닫혀있던 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별이 뜨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의 지난 고통과 시련은 그 별을 빛내기 위한 배경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운이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4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고독을 즐기게 됩니다. 둘째, 말수를 줄이고 경청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셋째,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물건을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셋째,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니 내면이 고요해지고 내면이 고요해지니 말이 줄어들고 말이 정제되니 행동과 환경이 단정해지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삶을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운은 이미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옷장 정리를 시작해도 좋고 하루 종일 남의 말만 들어주기를 실천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물결처럼 퍼져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떫은 땡감이 시간이 지나 말랑하고 달콤한 홍시가 되듯 우리의 인생도 시간의 세례를 받아 더욱 깊고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슬퍼하기보다 그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고 다시 새 생명을 틔운다는 자연의 순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쉬는 숨 하나하나가 모두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이 되어 풍요로운 지혜의 숲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따뜻한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